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외교부 박경호 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현재 회담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출국을 해서요. 지금 도쿄 영빈관에서 회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 이런 3국 정상들이 모인 게 한 2년 반 만의 일이거든요. 곧 있으면 3국 정상이 합의한 선언문이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관련국들의 기대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중국의 최고 책임자는 시진핑 주석이니까요. 그러나 관례를 보면 지금 이 3국 정상회담이 6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번은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했고요. 마지막에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리커창 총리가 온다고 해서 이것이 관례적 벗어난다거나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랜만에 3국 정상이 다 모인 건데 또 G20 같은 국제회의도 아니고 한자리에 정상들이 다 모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원래 이 3국 정상들이 산중일 정상들이 한 해에 한 차례씩 의장국을 맡아가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5년 11월 서울까지 열렸는데 2016년에는 일본이 의장국이 됐어요. 그래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개최를 거부했고요. 또 이 관련국들 사이에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들이 불거졌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무산이 됐었죠. 네. 이번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정상 간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원래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관련국들 어떤 현안을 최고위급이 마무리 짓는 그런 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주변국들 정상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정보도 나누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외교 라인 등을 통해서 간단한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공유가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정상들끼리 만나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선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남북미 사이의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53년 체결된 정전 체제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싣는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국들의 어떤 컨센서스, 합의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 비핵화를 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즉 CBID가 이번 선언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회담 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본과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상 간의 선언에서 그런 단어가 명문화됐을 경우에 대한 셈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특별 성명에는 CBID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성명에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어느 정도까지 담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공동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의장국인 일본이 주도를 하지만 특별 성명은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고 또 우리가 초안을 정상들끼리 회람했고 또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영하고 지지하는 만큼 특별 성명이 채택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나라가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텐데요. 어떤 것이었는지 그동안의 보도나 자료 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재팬 패싱이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변화에 일본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인데요. 특히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더 몰리고 있죠. 아베 총리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납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이전부터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한 핵살찰 비용을 대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일본한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데 왜 이런 일에 있어서 일본의 입김이 없느냐, 일본의 위치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량 살살 무기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일본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중국도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회담을 보고 있죠. 중국은 이런 비핵화 문제를 쌍궤병행 그리고 쌍중단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쌍궤병행이라는 말은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들 선언에 CBID만 당기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 주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즉 미국 주도의 어떤 질서에 본인들이 밀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담긴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겐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가려면 주변국들의 협력과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도 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미만으로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도 민족의 운명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족자재 원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 얘기해 보면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일본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국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도쿄 영빈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있으면 선언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정이 발표가 없는 것처럼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회의가 틀어졌다거나 정상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일정 조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선언도 발표가 될 텐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나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동선언이 있고요. 특별 성명이 있는데 공동선언은 정상회담에서 정상들끼리 합의한 내용들이 아마 담기게 될 거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특별 성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 성명에 CBID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을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CBID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심이었고 일본에서는 그런 단어를 넣고 싶었고 있고요. 중국은 또 그러지 않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성명에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 정부는 밝혔고요. 그런데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제 강경화 장관도 우리 KBS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CBID, PBID 그렇죠. 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밝혔던 완전한 비핵화에도 PBID를 포함한 이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원래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그 결과로서 특별 선언이 20분경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나 보죠? 아마 이게 정상들끼리 만나기 전에는 실무적 작업이 다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을 다 회람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일정이 어긋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장소로 이동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수행원들 간에 인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그 절차와 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지연은 될 수 있어도 이 큰 틀에서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선언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日中間サミット共同記者発表を行います。はじめに議長を務めになっております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にご発言をいただきます。その後、李克強中華人民共和国 리커창 중국인민공화국 총리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커창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가까운 3개국의 사람들, 이 두 분의 리더를 맞이해서 한중일 3개국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3국의 정상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정상회담이 시작된 지 바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제, 인적, 환경, 에너지, 방제, 청소년 교류 등 3국의 협력 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인접 국익의 다양한 문제도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쌓아온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서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과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도 서로 협조하면서 대처하기 위해 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미트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과 이에 대해서 세 사람이 서로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방중을 했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런 기운이 국제사회와 서로 협조를 하면서 더욱 강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북한의 강고한 행동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방책을 오늘 리커창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 이것은 한중일 3개국의 공통의 입장입니다. 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3국이 서로 협조하면서 행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납치 문제 조기 해결 를 위해서 저로부터 두 정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납치, 핵, 미사일 이런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면 북일 평양 선언에 의거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고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길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은 오늘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3개국은 앞으로도 서로 손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 3국의 GDP를 합치면은 전 세계의 2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에 있어서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이 3국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가해층의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이것 등을 통해서 이 3국의 연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시야에 넣고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중일의 대화 교류를 더욱더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을 핵으로 하여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3개국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에 대한 제안을 했고 두 정상으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를 얻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에 대한 엔진으로 앞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로부터는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리커창 발언 부탁드립니다. 安倍晋三首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 记者朋友们， 기자 여러분, 大家好。 안녕하십니까? 刚才 방금 第7次 제7차 中日韩 한중일 领导人会议，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中日韩 한중일은 东亚地区 동아시아 지역의 重要的经济，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又互为 또한 重要的 서로 邻国。 아주 중요한 이웃我们之间 국가이기도 하죠. 召开领导人会议， 우리가 讨论什么样的议题， 정상회의를发出 개최하고 怎样的声音，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可以说 어떤 목소리를地区 내냐 하는 것은 关注。 온 지역사회가国际社会 관심을 가지고 예, 보는 시다. 문제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간시야. 기대하고 있는 记者 문제입니다. 朋友们为本次 기자 会议 여러분들이 所做出的 이번报道 정상회의를 예, 위해서 간시야. 보도해 주신 일방 것에 대해서 조의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의 그리고本次 일본이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安排。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중국은 일들에 대해서도高度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此次会议 이번 회의를 매우 秉着 중요시하게 诚意 생각하고 和 있습니다. 期待， 그리고 성의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刚才 이 자리에 왔습니다. 我在和 방금 安倍 나는 首相 아베 원자인 총리와總統 또 的 문재인 会谈 대통령과 当中， 회담을 我们共同 통해서 回顾、 어, 展望了中日 지난 韩领导人会议的历史， 정상회의를 회고하고 그리고 회의. 미래를 特别是 전망했습니다. 围绕着 특히 近期 최근 朝鲜半岛出现的 한반도에서 출현하고 缓 있는 和局势积 그 极变化， 긴장 완화와 아주 그 빠른 변화 삼방 문제에 이致대해서 동의안, 本着 심도 깊은 논의를 已 하였습니다. 经达成的共 삼국은 识，抓住机遇， 이번 날 기회를推动 포착하여 三方的 3개국의 협력을 实现 三国 추진하고 合作的 3국의 健康 稳定发 협력이 展。 건전하고 안정적으로并且 발전될 수能够 있기를 发挥 바라고 있으며 이에 各自的 대해서 优势 합의에 달성하였습니다. 造福三方各国 각국이 人民， 각자의 也 장점을 为 발휘해서 地区 협력을 为世 강화하기로 界 하였습니다. 的和平和发 이 展 3국이 각자의 장점을 做出 발휘한다면 세계의积极的 평화 贡献。 발전을 위해서도 刚才我们在讨 긍정적인 论 역할을 할 수 있을 国 것이라고 际地区 생각을 问题的时 합니다. 候， 방금 교- 문재인 朝 대통령께서 鲜 그 半岛 한반도 核问题 핵 深 문제에 入交换了意见。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我 있는데요. 们欢迎 우리는 朝鲜半岛 한반도 核问题 핵 的 문제의 解决 해결을 정신- 환영합니다. 回到无核化的 북한의 方 비핵화 向、对话 방향을 的轨道上。 환영하고 그리고 欢迎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并祝贺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第3次南北 제3차 남북한 성공주의.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예, 시대. 개최를 환영한 바입니다. 또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举行 그리고 领导人 북미 会晤 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일 가지고 있고实施 일본과 북한이 对话， 대화를 希 진행하는 望各 것도 方都能够 기대하고 抓 환영하고 住 있습니다. 当前的时机， 중국은 이번 기회를 잘推动 포착하여 恢复对话， 대화를 为政治解 회복하고 决半岛问题， 정치적으로 우리 한반도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반도의 바라고 우호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수가 한반도의 실제 비핵화를 실현하고 네,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중방 이끌어내기를 그始終 기대하고 發揮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建設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자, 지속적으로 지수 발휘할 것입니다. 我们也提出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中日韩领导人会议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다들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스 아시다시피 이번 中日韩领导人会议 가 离上次已 지난 经过去了 회담에 2年多时间， 이어 2년 반 按照我 만에 们定期 개최되는 每 것입니다. 年举行一次的 원래 매년 한 차례 是有变化， 매년 1회씩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复杂的 그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它可以起引领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可以 합니다. 说共同利益， 한중일 3국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通过 그렇기 때문에 领 한중일 导人会议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引导扩大共同利益， 그리고 공동의 거의 이익을 확대할 수 管控 있습니다. 和化解 그리고 分歧。
갈등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定期的举行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规定 한중일 정상회의가 下一届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서 다음번에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还认为 중국은 中日 또한 韩在当前的情况下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重要的经济体 중요한 아주 그 지역의 경제체로서 自由贸易 자유무역 推动全球化进程 협정을 我 추진하고 们都是全球化进程的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受益者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我们不能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出现的相关问 우리가 题 협력을 통해서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고 전 세계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势头的良方。正因为如此， 그렇기 때문에 3개국은 也愿意 마땅히 加快我们三方的 우리 自 3개국 贸区谈判， 간의 FTA 문제를 推进 빨리 RCE 협력하는 用实际行动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중일의 支持自由贸易，而且啊， 한중일 3개국 FTA 창설 문제가 빨리 협력을 토론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大市场，我们也可以和其 이렇게 他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시장도 더 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第三，就是我们愿意啊， 중국은 中日韩加 한중일 X的一个机制， 플러스 X의 메커니즘도 시스템도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 무역 互补性， 간에 우리는 모두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互 있는데요. 补 상호 可以形成一 보완을 个联合的竞争力，和第三方 통해서 함께 또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或者叫做 X 方。 그 X측이라는 것은 这样的话 우리 한중일 3개국 예, FTA를 그러니까 체결한 그 당사국合作方 이외의 국가를 이야기를 和 하는데요. 合作对方 이들과도 中日韩本身 협력을 也 할 可 수 以逐步的 있습니다. 提高，或者说更大程度的提高。 이렇게 하면 우리의 뭐지? 그 국제적인 경쟁력도 더總之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中日 생각이 韩不仅 됩니다. 在 한중일维护 양국은 地区稳定、维护 한중일 世界和平 3개국은 세계 在 평화와 推动世界 안정을发展 위해서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繁荣， 또 在 세계의 深 번영을 化 위해서 人文交流、夯 인적 实我们之间的 교류를 활발히 하고 민간 교류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负有责任，我们也具有 이러한 그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공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우리의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作为 우리는 下一届的东道主， 중국은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 중국, 한국, 일본과 함께 노력을 통해 不仅是共识，而且我们在会上还谈到 앞으로 了 더 一些 많은 具体 성과를 的 거둘 合 수 作 있도록 项 다음 目 회의를 잘 我们要让 준비하도록 这些合作 하겠습니다. 项目生根落地，反过来 다음 회의에서는 인증. 이번 회의에서 달성한 중국 합의 한민당은 사항들이 좀 더 会的确有着 실천력을 가지고 실행될 수 민주주의 있도록 준비를 할 使 예정입니다. 我们的三国合作 우리 3개국의 东亚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나큰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한중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우리 아베 총리님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베 총리, 리크창 총리와 나는 삼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삼국 정상의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삼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삼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그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간염병,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 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동경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 체육 교류를 포함한 인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0년까지 삼국 간 인적 교류를 3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 사업과 같은 청년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삼국의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삼국 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서 협력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전 세계 교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책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삼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가 삼국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쾌히 뜻을 모아주신 두 분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日中韓 감사합니다. サミッ 이상으로 ト共同記 한중일 発表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 정상회담 ます。皆 공동 様のご協 기자회견을 力に感 마치도록 謝申し上げます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 감사드립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부 영빈관에서 이뤄졌는데요. 발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특별선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박 기자, 비핵화라는 공통 의제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 세부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보였어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을 좀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요. 예. 일본은 납치, 북일 관계고요. 중국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우리의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납치 문제를 두 정상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핵과 납치를 포함해서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간다면 북일 평양 선언에 의거해서 국교 정상화에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얘기하면서 자유무역지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의 FTA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중일 두 나라 간의 FTA 등을 강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했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 동북아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특별 성명을 이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 이야기했던 CVID나 PBID 대신에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그대로 담겼네요. 네,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의 말을 또 인용을 해보면요. CVID나 PVID는 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 외교부 정식 브리핑에서도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완전한 비핵화의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에는 PVID의 그 의미까지 담기는 네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다. 이렇게 말한 다 거기 때문에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본질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뭐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된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세 나라 정상들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좀 강화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미세먼지나 감염병 그리고 뭐 ICT 협력을 뭐 앞으로 강화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KBS 뉴스 특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12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과 그 산과 계속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그 옥승봉 같은 데 보면은 괴암 절벽들이 많이 있고요. 시선은 계속 물과 함께 저희가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온 기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봄에 오면은 뭐 벚꽃도 아주 많이 펴 있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도보로 걸을 때의 속력과 차량으로 달렸을 때 그 속력에서 보는 자연의 그 풍광이 다 다르듯이 이 자전거만의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거든요. 충주는 내륙의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충주거든요.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고요. 바람 소리, 꽃 냄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라이딩 하는 것은 글쎄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청풍면까지 저희가 이제 라이딩을